이 금년에 HRD 제일 세계적으로 큰 ATD 아이스가 샌디에고에서 열렸는데요. 코로나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마 샌디에고에 가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석자들도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세션이 한 300개 정도의 세션이 되기 때문에 제너럴 세션 매일 기조 강연이 오전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300개 세션을 다 녹아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조 강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션은 300개 중에서 1%만 뽑아서 3개 정도 뽑아서 같이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텐디들 프로파일입니다. 금년에 사람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한국이 298분, 미국에 붙어있는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한국이 지난 12년 동안 부동의 1위, 외국인 참석자 1위를 했는데 금년에 2위 했습니다. 캐나다가 많이 왔어요. 다른 이유는 갑자기 캐나다가 HRD 붐이 일었나? 그건 아니고 따뜻한 샌디에고에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션 중에 별로 캐나다인들을 제가 못 봤어요. 금년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하고 내년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합니다. 5월 19일부터 22일 사이 하는데 트랙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씩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 트랙 보시면 인스트럭션 앤 디자인, 리더십 디벨롭먼트, 러닝 테크놀로지, 뉴 소셜 러닝이나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세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제일 적죠. 메저먼트, 어널리틱스 제일 적은데 제가 매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료가 떠 있어요. 발표 자료가 아직까지 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더 자료가 떠 있을 텐데 적기 때문에 트랙별로 발표된 세션 수가 적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희소 가치가 있는 트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틀 속에서 금년의 키워드 보시면 변혁적 리더십, 조직 시민 행동, 감성 지능, 코칭, 직원 몰입,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간 측면들이 높습니다. 두 가지, 하드 스킬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직무 자체에 대한 교육은 디비전 HRD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점점 더 많이 임파워먼트를 주는 거죠. 지금과 같은 변화의 속도는 예전처럼 컨트롤 타워에서 그룹 차원에서 혹은 본부 차원에서 HRD의 세부 직무 스킬을 잡고 있으면 그거 분석해서 커리큘럼으로 개발해서 강사 트레이닝에서 키워서 런칭할 때쯤 되면 교육과정 다시 개편해야 돼요. 현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터학습 부분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기조 강연자 3분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기조 강연자가 키워드를 한 2가지씩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 행동, 두 번째 감성지능 직원몰입, 세 번째 코칭 워크라이프 밸런스인데요. 하나씩 보시죠. 오바마 리더십,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로서의 오바마, 카리스마도 있고, 동기부여, 특히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구심점을 찾고 있고요. 지적인 자극, 개별적인 배려 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사례, 어떤 실천을 보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리더는 우리를 뽑아준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비전이면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요새 너무 섬김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리더들이 마치 착한 상사 신드롬에 시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연구 결과도요,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의 소통 수준만 놓고 보면, 리더와의 소통 수준만 놓고 보면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면 소통 수준이, 리더와의 소통 수준이 높은 조직이 조직에 대한 만족도만 높은 회사보다 오히려 성과가 좋았습니다. 만족시키는 것보다 조직에서 구성원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한 공감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 시민 행동,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가 이제 저희한테 남겨진 숙제인 거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자존감 향상을 통한 몰입입니다. 감성지능, 직원 몰입. 이 마커스 버킹엄이 이 리더십에 대해서, 직원의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일들, 잘하는 일들을 찾아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활동 자체가 강점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강점의 개념하고 마커스 버킹엄이 얘기하는 강점의 개념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성지능 자체, 사회적 지능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을 관찰해서 구별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의사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기 표현, 타인 지향성, 자기 규율, 동기부여,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세 번째 기조 강연입니다. 세 번째 기조 강연. 코칭과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니 포데스타가 이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심리 상담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이시기도 합니다. 강연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아예 스피커의 명예 정당에 오르신 분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한번 보시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망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주시는 분입니다. 긍정적인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10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변화, 기대, 선택, 재고, 강점, 긍정, 관계, 삶의 균형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HRD 인터벤션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OECD 지표를 봐도 저희가 워크라이프 밸런스, 그 다음에 라이프 세티스팩션이 바닥이에요. 점수가 적지 않아요. 저희는 점수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 때부터 마찬가지. 수학 성적, 전 세계 지표, 피약 봐도 저희 탑이죠. 근데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바닥, 자살률 1위. 걔네들이 졸업하고 회사 들어온 게 저희들이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저런 워크라이프 밸런스 하는 우리는 그들의 일상에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논의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그게 저희는 체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나 HRD 인터벤션들은 다른 HRD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코니 포데스타가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구성원의 행복 증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점을 찾도록 사실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인사교육 담당자들이
코칭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 뒤에 멀티캠퍼스 소개의 프로그램 들으시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실까봐 제가 프로그램 다 끝나고도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아침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